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차 대전이 끝난 직후 영토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944년 2차 대전의 승기가 연합국 측으로 기울자 전후 질서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독일을 처리하는 문제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루즈벨트는 독일을 분할하고 배상금을 물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무적인 면만 볼 때 가장 효과적이고 값싸게 독일을 통제하는 방법이었죠. 하지만 루즈벨트가 뇌출혈로 사망한 뒤 대통령이 된 트루먼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과거처럼 더 이상 소련에 양보하지 않고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했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던 날 동유럽 국가는 그 어떤 세력에도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며 소련을 공개적으로 도발했습니다. 즉 루즈벨트나 트루먼이나 모두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되고자 하는 목표는 같았지만, 루즈벨트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온건한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하려 하였고, 트루먼은 상대방을 자극하며 급진적으로 성과를 내려 한 차이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한편 영국의 처칠은 독일을 가혹하게 다룰 경우 러시아가 북해와 대서양을 통하여 순식간에 침략해올 수 있으므로 독일을 어느 정도 강국으로 남겨두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1946년 3월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대학에서 처칠은 유명한 철의 장막 연설을 하며 소련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었죠. 소련을 대하는 데 있어 처칠의 생각은 트루먼의 생각과 비슷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련의 스탈린은 독일 처리 문제에 대한 확실한 결정을 내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히틀러가 사라지는 것과 상관없이 독일은 살아남아 바이마르 공화국이 그랬던 것처럼 보복 정책을 펼칠 것으로 생각했죠. 그는 미국이 상당 기간 유럽에 머물며 유럽 문제에 개입해주기를 바랬습니다. 따라서 1945년 2월 이 세 정상은 의견을 절충하기 위하여 러시아의 얄타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독일을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의 4개국이 나누어 점령하기로 하였죠. 그리고 1945년 5월 독일이 항복하자 연합국은 2달 뒤에 독일의 포츠담에서 다시 회의를 가졌습니다. 단 얄타 회담 직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뇌출혈로 사망함에 따라 부통령이었던 트루먼이 대통령이 되어 회의에 참석하였고, 영국 역시 처칠과 함께 신임 총리인 클레멘트 애틀리도 참석하였습니다. 연합국은 이 회의에서 독일이 다시는 이웃국가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4개국이 분할 점령할 곳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즉 메클렌부르크, 브란덴부르크, 튜링겐, 작세는 소련이, 남서부 독일은 미국이, 북서부 독일은 영국이, 라인란트, 팔츠, 바덴, 빌텐베르크 남부 등은 프랑스가 영국과 미국의 점령지를 양도받아 점령하기로 하였습니다. 소련 점령지 내에 있는 베를린도 그림과 같이 4개 구역으로 나누어 4개국이 점령하였습니다. 오스트리아 또한 4구역으로 분할하였습니다. 소련은 니더 웨스터라이히, 미국은 잘츠부르크와 린치 인근, 영국은 남부의 카린시아와 스티라, 프랑스는 인스부르크를 중심으로 한 서부 지역을 각각 점령하기로 하였습니다. 소련의 점령지에 있는 빈 역시 4개 구역으로 나누었죠. 그리고 오이펜 말메디는 벨기에에, 알자스 로렌은 프랑스에, 슐레스비 북부는 덴마크에 각각 돌려주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이들 국가는 1919년 당시의 국경선을 거의 회복하였죠. 하지만 독일 동부의 국경선은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포메른과 실레지아는 폴란드가 차지하기로 하였고, 동프로이센은 폴란드와 소련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 지역은 수세기 동안 독일 제후들이 살던 지역이었음을 감안하면 결국 독일은 전쟁으로 인하여 국토의 3분의 1 정도를 잃은 셈이었습니다. 한편 소련은 핀란드 영토였던 카렐리아, 루마니아 영토였던 베사라비아와 발트해 연안, 그리고 폴란드 동부 등 1939년에서 1940년 사이에 차지한 영토를 고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스탈린은 영토 욕심 때문이 아니라 서유럽이 소련을 침략하는 통로가 폴란드이기 때문에 그곳을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죠. 이것을 민족별 분포로 놓고 보면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먼저 돈강과 비스케이만 사이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은 모두 학살되었습니다. 또 포메른과 슐레지엔, 동프로이센 지역에 거주하던 750만 명의 독일인들은 서부로 집단 이주되었습니다. 주데텐 지역의 독일인 300만 명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리보프나 브레스트리토프스크에서 살던 폴란드인들도 독일인들이 비우고 떠난 서부로 강제 이주되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오던 중부 유럽과 동유럽의 인구 분포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었죠. 독일이
독립국가로서의 자격을 이룸으로써 중부 유럽은 프랑스, 영국, 미국, 소련군이 점령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1815년 알렉산드르 시절만큼 서쪽으로의 영토를 넓혔죠. 그러나 실질적인 영향력은 훨씬 강했습니다. 엄청난 소련의 군대가 폴란드, 독일 중부, 오스트리아 동부를 장악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미국은 1945년에 드골의 격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시리아와 레바논에서 프랑스군을 철수시켰습니다. 아울러 팔레스타인에서도 영국에게 유대인들과 아랍인들 사이를 중재하고 철수하라고 압박하였죠. 영국은 결국 1947년 9월에 팔레스타인에 대한 위임 통치를 단념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모든 문제를 유엔에게 넘기고 팔레스타인에서 철수하였습니다. 두 달 후 유엔이 이 지역을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로 분할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동의하였지만 아랍 국가들은 격렬히 반대하였고 이듬해 이스라엘 공화국이 건국되자마자 바로 1차 중동 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패배한 팔레스타인 측에서는 이를 알-나크바, 즉 재앙의 시작이라 부르죠. 이후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정규전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인도는 마하트마 간디가 비폭력 저항운동을 펼친 끝에 1947년 독립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슬림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부와 벵골은 파키스탄으로 분리되었죠. 이후 1971년에 동파키스탄 지역이 방글라데시가 됩니다. 실로는 1972년에 국호를 스리랑카로 바꾸며 영연방에서 독립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은 수카르노에게서 인도네시아를 되찾으려는 네덜란드를 좌절시켰고 1950년에 인도네시아가 독립하였습니다. 2차 대전 이후 1950년대까지 국제사회의 최대 관심사는 독일과 소련을 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독일이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막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민주자본주의 진영이 재건되는 틈을 타 동유럽에서 커져가는 공산주의 소련을 억제하는 것이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서방 세계를 작동하게 하는 기본 원리였죠. 유엔 창설이나 트루먼 독트린, 마셜 플랜 같은 정책들은 그런 이유로 생겨난 것들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2차 대전 후 영토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